안녕하십니까, 이소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 하고 싶어서 예전에 제가 이만갑에서 만났고 요즘 가끔 행사장에 얼굴을 보여주는 우리 꼬마 친구 그럴 줄 알았더니 결혼까지 했답니다. 네, 우리 김은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서연 TV를 네. 통해서 인사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고향이 어디였죠? 고향이 함경북도 은도 그 유명한 아오지입니다. 맞습니다. 책을 그때 썼잖아요, 한국에 와서. 네. 11살의 한국어로는 이제 11살의 유서이고 한 8개 언어로 번역돼서 판매되고 있고요. 아마존에서는 지금도 이제 살 수 있는데 영어로 된 거. 근데 이제 한국어로 된 거는 없어요. 다 팔렸구나. 네네, 인쇄를 이제 추가로 안 해서. 야, 근데 여러분 지금 아오지 이야기 고향 소개만 했는데 11살의 유서. 그러면 뭐냐면 이만갑에 출연한 지 좀 꽤 됐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운주의 이야기 이만갑에서 조금 다뤄지긴 했지만은 왜 11살의 유서가 됐는지 또 대한민국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네. 자, 함경북도 은덕군. 네. 네, 원래는 아오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아오지 이야기를 네.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이러지 않나요? 오지 말라. 네, 그쵸.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제 소개할 때마다 은덕, 아오지에서 왔다고 소개는 했지만 아오지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안에서 살면서 제가 살고 있는 그 고향이 특별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다고 느끼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아오지가 이제 개명이라고 하죠. 지역명을 바꿔서 은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이 차례대로 방문한 다음에 그들의 은혜와 덕을 입은 곳이라고 해서 은덕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히 못 살거나 그런 지역이 이제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가 고난의 행군이 이제 들이닥치면서 진짜 가장 많은 아사자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보다는 나은 거죠. 살기가. 그걸 보면서 우리 고장이 좀 살기 힘든 곳이구나라는 걸 알았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지역에 6.25 때 포로병들이 있었어요. 네, 국군 포로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그들에 대해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국군 포로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집에 아이들도 있었는데 놀러 가거나 교류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약간 그 집 주변으로 해서 약간 어둠이 이제 싹 스며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이어도.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나와서 이제 보니까 저희 지역에 이제 6.25 포로병들, 국군 포로들을 많이 아오지 탄광에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산이 많거든요. 어디 도망치거나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 일해서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좀 살기 힘든 곳이었던 거죠. 그런 곳으로 국군 포로들이 갔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살기 힘든 곳, 못 사는 곳,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운주 같은 경우는 거기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생각조차 못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내 보이는 게 전부고 북한의 그냥 그 선전 속에서 사니까 이게 이만하면 잘 사는 거구나. 다른 지역도 똑같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굳이 하지도 않고 살았죠.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살다가 이제 서서히 경제난이 닥치면서 거기서 살기 힘드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엄마가 장사도 시도해보고 하면서 평양도 가보고, 그래서 은도 북한 내에서 지역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이제 깨달았었고, 사실 고난의 행군의 가장 대표적인 표본으로니 은덕, 아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거기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 사람 죽어나가고
집이 그냥 뭐 몇 밤 자고 깨면 누구네 없어지고 뭐 도망쳤을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죽었을 수도 있고 빈집이 그냥 생겨났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도 빈집이 되었고 저희가 집을 예, 다 나왔으니까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예. 야, 여러분 저는 그냥 잠깐 이렇게 쳐서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많이 생겼어요. 또 뭐냐면 사실 우리는 바깥에서 살면서 저는 함경북도 회령이에요, 고향이. 예. 가깝잖아요. 가깝죠. 80리 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80리 길은 우리가 뭐 차로 몇 시간 거리 될까요? 몇 시간 안 걸리죠. 이 한국 같은 기준으로 교통이면 뭐 1시간 안 걸리지 않나요? 1시간은 걸리나? 야, 1시간? 네, 전 그럴 것 같은데. 야, 근데 2시간. 예. 뭐. 저희 해령에서 그 운도까지 길에 나가서 차 세워주세요 하고 차를 타면 한 4시간, 5시간 털털털털 거리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야, 저기는 굉장히 성분 나쁜 사람들이 사는 데고 저기 자식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이 북한 사이에서 인정 못 받는 자식들이고 저기는 못 사는 데야. 근데 그것을 북한 당국에서 방치했다. 약간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 안에 계실 때부터, 북한에 계실 때부터. 있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운덕이 됐는데 그 운덕군으로 이름 바꾼 다음에 가보니까 나 깜짝 놀랐는데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만한 구호가 써 있는데 수령님 운덕일세 하고 있더라고. 개뿔. 지금 생각하면 개뿔인데 그때는 어머 무슨 이제는 배려를 줬는가 보다. 근데 권한행 근데 아사자 제일 많이 생겼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저희 엄마 특히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뭐 신분이 안 좋아서 은덕에 아우지에 온 게 아니라 원래 저희 어머니는 군관의 이제 딸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있다가 할아버지가 군 간부여가지고 평양으로 가서 고등학교를 그 만경대 아시죠? 만경대에 있는 칠골 고등학교를 저희 엄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갈 뻔했는데 엄마가 대학 안 가고 운전사 한다.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북한에서 여성 운전자를 그렇게 선전을 또 했던 때예요. 멋있다, 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마가 여성 운전사, 뜨락도로 운전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당 예방침을 수행해야 되고 혁명이 한쪽 실에 박히는 데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안 들어가고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그 운전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다가 아빠 할아버지가 이제 퇴역 군인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없고 평양에서 인구 축소를 많이 하잖아요. 해마다 하지. 그러면 필요 없다 생각되는 사람들 다 지방으로 보내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또 고지식하셔가지고 남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는 명단에 그냥 그대로 유지돼서 그대로 이제 청진으로 내려왔는데 또 청진에서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랑 선을 본 거예요. 막 제대한 군인이랑. 근데 그게 아버지의 지역에 사는 남자였군요. 아니에요. 청진이에요. 청진 남자랑? 네, 청진에 제대해서 청진에 온 거잖아요. 근데 이 군인들이 무리 배치가 있잖아요. 무리 배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아오지에서 그 화학 공장, 무기 공장을 많이 짓고 제대 군인들을 거기다 그냥 무리 배치를 많이 해버린 거예요. 1만 명. 그래서 저희 엄마 청진에서 선을 봤는데 그 사이에 무리 배치 은덕으로 이제 아빠가 이제 받아가지고 스르르르 평양에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요? 운덕이 저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운덕에 이제 와서 저희가 태어났죠. 그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덕이라고 아오지라고 해서 국군포로만 감금시설 해놓은 게 아니고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마을이긴 했는데 그 탄광 지역에다 국군포로를 넣다 보니 그래서 은혜와 덕, 그러니까 이미지 쇄신도 필요했던 거예요. 아오지 하면 다들 가기 싫어하고 가도 이제 심리적으로 그게 있을 테니까 우리 배치 전에 아마 은혜와 덕을 받은 곳이라고 은덕 하고 찍어 놓은 게 아닌가 싶네요. 야, 그러면 여기서 그 국군 포로들을 봤던 그 상황 얘기를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탄광 지역에 정말 무리로 들어가서, 그 딸이 한 분이, 국군포로 딸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저랑 친해요. 네네. 근데 이분은 여기 와서 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우리 국방부에 그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더래요. 기록하고.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그분이 그 혈육들이 있을 거잖아요. 일가 친척들. 그분들하고 딸하고 DNA 조사를 딱 하니까 맞다.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지내냐 하니까 아버지가 계속 되뇌었나 봐요. 내 고향은 한국이고 나는 가고 싶고 하면서 그걸 딸이 다 정말 메모리 같이 기억해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가 못 받은 그런 그 약간 대가 같은 상을 여기서 딸이 받았어요. 국군포로에게 5천만 원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근데 그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따로 이렇게 거의 따로 아까 운주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둠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처럼. 네. 그게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집이 뭐 저희 집이랑 완전 동떨어져서 어느 지역에 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출생 성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그 사회 관계에서도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안 좋은 사람이랑 엮이면 나까지 이제 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암암리에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잖아요. 당연히 엄마가 그 집에 데려가지 않고 그 집 아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거지 제가 무슨 선입견을 가지고 안 가거나 말 안 섞거나 이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집은 이제 그 집에 분명히 마을 어느 중간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 집 아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그러니까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있음에도 그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존재처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서 이렇게 외톨이로 이제 맘까지. 그쵸. 그렇게 되어 있고 아이들도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선에서 봤을 때 마치 보이지 않게 그 어둠이 끼어 있다 그거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집 분위기도 그 집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도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진짜 어둡게 그냥 우울한 우울해 그게 그 사람들 그 울타리 안 속에서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기억이지만 맞아요. 저희 동네도 그렇게 비슷한 집이 있는데 그 가족들조차 얼굴이 어둡다는 게 왠지 실감이 나요. 저는 느껴봤던 감정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창이 쳐져 있고 맞아요. 부모들 자체도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럼 자식들은 더 멀리 하는 거지. 그리고 늘 어둡고 생각이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근데 사실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그분들을 뭐 환영하고 따뜻하게 했으면 또 그 밝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고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물론 원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못 가게 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얼마나 이게 한이 마음속에 남아있겠어요. 본인이 선택해도 후회할 텐데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외톨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매일매일 그게 한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고난의 행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아빠가 지금 국군포로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 내 일가 친척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뭔가 정신적으로라도 우지가 되는 내 일가 친척이 있는데 국군포로는 혼자였잖아요. 네네. 일가 친척이 다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피해는 더 심하지 컸을 않았어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먹고 운덕 자체가 이제 고난의 행군, 경제난이 닥치면서 전반적으로 국군포로 아니어도 쓰러지고 죽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도 죽었네. 네, 국군포로라고 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죽어 나갔다고 느끼거나 뭐 힘든 사람이 죽어 나갔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다 뭐 그 한 집 건너 한 집 쓰러지고 다 먹을 게 없어서 하고 서로 훔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더 크게 타격을 입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장사를 하려고 해도 더 압박을 받았을 거고 그치. 더 통제를 받았을 거고 감시한 통제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 처벌 더 가중되어서 받았을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더 그 경제난과 함께 더 심한 통제를 받으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고 그 와중에 그 운덕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그분들이 당연히 많이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겠죠. 먼저 왔던 아까 국군포로 딸도 거기에 그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군대를 갔대요. 음. 군대 갔다가 왔는데 당연히 입당 못하고 왔죠. 할아버지가 국군포로니까. 군대 갔는데도 그러니까 10년 마치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그 입당 못하고 원망이 있는데 오니까 엄마가 또 탈북을 하고 지금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전화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보이지도 시킨 것 같더래요. 엄마 다시 오면 안 되냐. 그러니까 뭐냐 국군포로 가족은 3대가 지금 내려왔음에도 계속 감시와 통제 대상인 거예요. 야, 참 아오지 하니까 국군포로가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 네. 나누고 있고요. 운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해봐야 되는데